2025년 7월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의 공기는 후텁지근한 여름밤의 열기와 팬들의 반가운 설렘으로 채워져 있었다. 미스트롯 질본 멤버들이 6년 만에 다시 뭉친 퍼스트러브 콘서트. 무대 위로는 익숙한 얼굴들이 오갔고 객석에서는 추억을 곱씹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나누는 정겨운 동창회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만적인 고요함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잠시 후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공연장의 시공간을 비틀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심장을 멎게 할 거대한 파동의 진원지가 될 줄은. 우리가 알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바로 이날 이 무대를 기점으로 신화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후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감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에 대한 목격담이자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한 사람의 진심 앞에서 어떻게 방향을 틀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기록이다. 그녀가 무대에 오른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요란한 무대 장치도 없었다. 다른 출연자들과 같이 단정한 의상을 입은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에 어떤 힘도 주지 않은 채 그저 담담히 서 있었다. 미소도 손짓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객석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전주가 흐르자 객석의 공기는 차갑게 응축되기 시작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첫 소절이 그녀의 입술을 떠나 음향이 되는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년 묵은 땅의 울림과도 같은 국악의 깊은 호흡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애절한 절제미와 충돌하며 만들어낸 전에 없던 차원의 감정 그 자체였다.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진공관처럼 모든 소음이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숨 쉬는 법을 잊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던 프로그램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들릴 정도의 완벽한 침묵이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고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장으로 파고드는 듯 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서린 역사를 토해내고 있었다. 무대 좌측에서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출 때 그녀는 마치 재단에 선 무녀처럼 온몸으로 노래의 혼을 받아내고 있었다. 객석 중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가스무살이 넘어 보이는 젊은 커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도 세대도 취향도 달랐지만 그 순간 공연장에 있던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의 고백이었고 시대를 향한 절규였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는 즉시 터져나오지 않았다. 몇 초간의 성스러운 정적 후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객석 전체가 폭발적인 기립박수와 환호로 무너져 내렸다. 콘서트의 수많은 무대 중 하나였지만 그 순간은 공연 전체를 집어삼키고도 남았다. 그 경이로운 무대를 지켜본 것은 평범한 관객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의 날카로운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특히 패션계를 이끄는 S그룹 계열사의 한 부문장은 공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실과 마케팅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화이트보드를 채웠다. 비슷한 시각 CJ E&M 본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콘텐츠 PD가 밤새 퍼스트러브 공연 녹화본을 분석하다가 새벽 3시 47분경 임원들에게 단 한 줄의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7월 13일 오전 9시 정각 CJ E&M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목소리의 유산
송가인, 더 레거시 오브 더 보이스, 송가인이라는 제목의 극비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었다. 파일 안에는 국내 촬영은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을 잇는 글로벌 로케이션 가능성과 그녀의 음악 여정을 재구성하는 4부작 다큐멘터리 기획안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녀의 무대에서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브랜드들은 신선한 얼굴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영혼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송가인은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이 그녀를 중심으로 들끓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 정작 폭풍의 눈인 송가인의 반응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보내온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제안서들이 소속사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제안 내용을 브리핑했지만 송가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광고는 노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든 연락을 뒤로 한 채 고향인 진도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돈의 향연이 펼쳐진 무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불타오르던 기업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녀의 침묵과 초연함은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송가인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자산으로 격상시켰다.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거대해졌다. 신세계 그룹의 VVIP를 위한 젤류엑스 프로젝트 팀에서는 힐링 사운드 위드 송가인이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콘서트를 제안했다. 최고급 호텔 스파와 연계하여 그녀의 목소리로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제주, 도쿄, 싱가포르로 확장하겠다는 아시아 프로젝트였다. 실무자들은 그녀를 청각을 넘어 심장을 쉬게 하는 사람기라 평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은 묻는다. 어떻게 언론 보도 하나 없던 공연의 단 한 무대가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혼을 증명해낸 순간이었고 그 계산되지 않은 진심은 기획이나 전략을 뛰어넘어 모든 이의 감정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다. 한 대기업 문화전략실 팀장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갈망합니다. 송가인은 바로 그 상징입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시대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다. 퍼스트러브 무대 이후 송가인에게 쏟아진 제안들은 단순한 광고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그녀에게 보내는 신뢰의 계약서였다. 그녀는 장르를 넘고 세대를 넘어 이제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다.